안녕하세요. 오름학원 원장 최지환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영상 사회문화와 생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1, 2편은 제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3, 4편은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편은 국수형에 대해서 잘 나오는 학생들,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 성적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영상은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처에 계신 원장님께서, 영어 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맨 마지막에 예시가 좋은 예시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학부형님하고 학생들 위해서 제가 짧게 언급하면요. 제가 여기다 적어 놨었죠. 그때 핵심 내용은요. 영어의 문장을 읽을 때 핵심어를 찾으라. 즉, 주제를 찾으라는 거였고요. 주제 문장이 있고 그 주제어와 핵심어를 표현하는, 즉, 특징들이라든지 예시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선지가 독해도 어렵고 선지 때문에 핵심이 무엇인지 주제어하고 그 다음 부연 설명하는 부가 문장들의 구분을 잘 못한다. 그래서 낚이는 문제에 낚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핵심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논리 독해의 요령은 어떤 개념의 특징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개념의 어떤 예시를 들고 있느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힘을 기른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하고 생윤 이렇게 찍을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사회문화하고 생윤에 대해서 이렇게 칠판을 빼곡하게 적어놨을까요? 제가 실제적으로 예비 고3 학생들한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사문 문제 봤니? 수능 문제 봤어? 생윤 봤니? 뭘 배우는 과목인데?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남들 다 해서 그냥 가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어머니, 사문을 선택하는데 왜 그렇게 가게 되나요? 어머님, 남들 다 해서 왜 그러면 사문 생윤이죠? 과목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신대요. 근데 이 학생 보니까 지구과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구과학하고 한국지리가 그 자연지리에서 7문제가 겹치는 거 아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르신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머님도 포함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혹은 많은 학생들이 이과에서 사탐으로 가고자 하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칠판이 좀 복잡하더라도 요거 이제 확대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서 제가 확대하면 나오거든요. 4K로 찍었기 때문에 확대하셔가지고 보시면 자세히 되고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회문화는요, 제가 핵심 내용과 대표 출제인용 학습 시간에 하는데 여기 시간은 1대1 수업했을 때 나오는 시간입니다. 1대1 수업. 제가 빠르게 읽고 가겠습니다. 사회문화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즉, 내년 수능이 인원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건데 한 8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90%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가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난이도를 상승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표와 킬러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난이도를 상승시키는데요. 그때 풀이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표 이거 훈련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문과 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지수, 함수, 연립방정식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과 학생들은 이거 선택하면 빠른 암산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사문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도 헷갈리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떻게 헷갈리게 내느냐?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표 같은 경우는요, 기출을 응용해서 내고 빠른 계산력을 요구합니다. 아까 저 도표 같은 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빠른 계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상승시켜가지고 연습이 잘 된 1등급과 2등급을 확실히 구분 짓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막대한 연습량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는
개념은 이렇게 보면 어머님들 다 이해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충실하게 반복만 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이런 킬러 두 가지 주제 빼고 나머지는 다 도표입니다. 도표고 한 100문제 정도를 3회독 정도 해야 됩니다. 즉 4번 연습을 해서 각각의 도표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풀이 과정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줘도 자기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과생 다르고 문과생 다릅니다. 계산할 때 10x라 넣기도 하고 그냥 10%더 넣기도 하고 달라요, 학생마다. 그래서 학생이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실수 없이 가는 것이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평 때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 한 28분 컷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진짜 맥스로 29분. 여러분 29분까지 그런 연습이 달달달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 대단원으로 나눠지고요. 핵심 내용은 이렇게 1, 2, 3, 4, 5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특히 3단원은 문화와 일상생활에 관련된 건데 25년, 26년 수능에는 최근에는 조금 쉽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와 현상인데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단원이 이루어져 있고, 수능 출제에 대한 대표용은 연구 사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와의 관계나 가설 검증을 묻는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킬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 가능론, 상상론, 개인적 입장에서 그런 파악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단원을 보면 사회 집단과 조직, 인간의 사회와 일탈행동,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탈행동 잘 나오죠. 자, 1, 2단원 묶어가지고 단원 결합하여 복잡하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이게 또 킬러 나와요. 그러니까 도표 킬러가 아니고 개념에서 킬러 2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탈행동은 난이도가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렵게 나왔어요. 고난도로. 근데 이번에 쳤던 수능은 평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보면 제시문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함정이 많아요. 제가 아까 함정판 냈죠. 개념. 여기도 함정, 여기도 함정, 여기도 함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탈과 여제의 비교 차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화와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문화 속성의 5가지, 문화의 예도 3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주력문화, 하위, 반문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또 문화의 접별, 문화의 지체 이런 예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네 번째 사회계층과 불평등, 사회계층 이론, 사회적 소수자, 빈곤의 유형 복지제도. 보니까 4단원에서 도표가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사회계층 불평에 대해서 개념의 기본적인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사례를 제시하고 소수자 관련 개념 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상대 빈곤과 절대 빈곤의 차이점 파악하기 출제됩니다. 굉장히 고난도로 나옵니다. 자, 도표에서 학습 적혀 있죠. 복지제도는 도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복지에서 하고 여기 시수는 빠져 있습니다. 자, 현대의 사회 변동 그게 3가지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미래 사회 인구입니다. 저것도 도표로 출제돼요. 그래서 단순 개념의 4단, 5단원의 현대 사회 변동은 단순 개념을 이해를 묻는 문제, 사회 진화론과 순환론에 대한 이해와 특징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 사회 인구 관련도 있죠. 이거는 인구 문제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 시수는 시간당 계산하고 내신을 했던 학생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시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등급을 목표하는 학생과 2등급 목표하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2등급을 목표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 2등급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수업해도 이걸 받아들이는 학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가르쳐다 보면. 그 구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등급은 무슨 등급? 6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6평 때 개인 수업에서 잘 나왔다. 그러면 오픈만 가세요. 인강 들으세요. 문제 우리가 제공 계속 해줄 테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개념 잡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특히 그러면 볼게요. 내신 학생들 보면 이렇게 시수 여기 중요하죠. 제가 박스 전화 발표. 개념시 이게 중요하구나. 여기 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이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공부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내신에서 1등급 목표 학생 한 20시간에 22시간 내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박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명을 가르치면 한 8명이 이 정도
가기 위한 1등급에 대한 이해가 다 되더라. 즉 개념을 88명에서 8명 이거 다 이해하더라. 이 정도 시간 쓰니까. 이거 보면 24시간도 안 걸리네. 하루도 안 걸리네요. 24시간도 안 걸려요. 자, 처음 보는 학생이 1등급 목표를 했을 때 개념 이해가 되는 게 한 70%가 정도 되는데 시수는 34시간, 36시간 정도면 1등급을 가기 위한 이해는 되더라. 개념에서 만들었습니다. 도표 아닙니다. 도표는 또 시간이 듭니다. 도표 볼게요. 도표는 사문 도표의 유형 문제들은 3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배점이 7점에서 8점입니다. 그래서 도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과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사탐에는 사문입니다. 거의 2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유전 느낌입니다. 자, 내신했든 안 했던 최소 연습 시간은 도표는 똑같습니다. 왜냐? 내신 시간에 도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필요 시술을 해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냥 똑같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구 관련 도표. 보통 어떻게 보면 유선열이라든지 노인, 부장, 인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게 식도 주어주고 위에 도표 주어주고 한글 주어주고 엄청난 그 조건들을 많이 제시해줘요. 그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리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 관련 지표라든지 노령화 치수라든지 유소년 치수라든지 노양 부양비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게 5-3만 관련됐죠. 여기 관련돼 있죠. 인구에 대해서 지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추론까지 해야 됩니다. 공부 시간은 가르쳐보니까 4시간, 6시간 정도면 이걸 이해하더라. 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적응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계층 관련표인데요. 최근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4-1번, 여기 이제 사회계층. 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가 위에 부모 해놓고 옆에 A, B, C, 자녀 해놓고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숫자 넣어주고 빈칸, 숫자 넣어주고 빈칸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내용은 일정한 조건을 주고 표를 완성하시오. 아니면 미완성된 걸 주고 도표를 주고 추론하는 문제 다 채우고 또 추론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표 2개 그러니까 A 나라 이제 갑국 을국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성 현황과 사회이동 현황표를 또 줍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기억니은 디귿에서 고르시오. 이 생각의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씁니다. 예. 이때 암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한번 말려버리면 5분, 진짜 운이 없으면 5분 써야 됩니다. 5분. 자, 3번 볼게요. 복지 관련표, 도표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공부 시간이 얘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얘 많죠? 자, 복지 관련 제도에 수혜자, 비수혜자, 중수혜자, 제가 그러니까 얘들 위해서 이렇게 한번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문제. 그래서 A씨는 접하는 부분들 있죠? 공통된 부분,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D라 적어놨는데 3가지 중부 혜택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산, 개념, 추론, 선지 선택 능력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문제 애들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처음에 이거 풀 때 10분 걸리고 막 그럽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만의 풀이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빠르게 풀어야 된다.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요 시간은요, 처음에 스탠다드하게 저희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11시간, 16시간 대부분 되더라. 왜? 이해하고. 이거 그러면 도표 시간에 이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에 문제풀이 시간이 작게는 16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특히 처음 시작한 학생은 제발 뼈대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즉 우리가 사람을 그리더라도 뼈 모양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팔, 다리 그리고 그 다음 눈, 코, 입 그리고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덜 중요한 손가락을 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런 일대 수업한 학생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그 핵심 포인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대응관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왜 중요하고 어디서부터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시간도 절대적으로 작아요. 이거 하고 나머지 숙제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암기 시간 포함해서요. 왜? 암기가 잘 된다는 것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잘 설명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교과 과목인 생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대1 수업 시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륜의 특징을 한번 잠깐 언급할게요.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가. 그리고 1등급은 배경 지식과 이해도 높은 학생이 나온다. 자, 1등급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윤사의 배경 지식이 일정 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중요 문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2등급 카드로도 중요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중요 문제고, 극심화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심화가 아니라 극심화라고 제가 정해놨어요. 극심화를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왜냐? 교과사하고 EBS 이외에 개념들이 출제돼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윤사는 이론 학문이고 생륜은 실천 학문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형 제도를 실행해야 된다.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런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조금 곤란하겠다. 맞는 내용이지만 곤란하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목차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적어놨습니다. 핵심 중점학습 내용 쭉 적었죠. 이거 나중에 어머니 확대해서 보시면 스톱을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가볍게 읽어 드릴게요. 수능에 출제되는 대표님, 이게 또 핵심입니다. 예, 핵심입니다.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윤리학에 대해서 동양 서양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네 가지 윤리학의 특징 파악하는 문제, 예, 이건 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교, 불교, 도가의 핵심 사상 이해 문제. 그 다음 우리 공리주의, 칸트, 덕에 대해서 하는 윤리 이해에 대한 문제.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과의 윤리. 예,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윤리와 생명 윤리, 사랑과 성에 대한 윤리. 예, 이런 게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관점 문제가 나오고요. 동물 실험에 대한 이해 문제, 그 다음에 성윤리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이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거 박스를 쳐놨죠. 여기 또 사회와 윤리, 중요합니다. 직업과 윤리, 사회 정의와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이거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중요합니다. 보면 직업에 대한 동양과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을 가면서 이 네 가지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죽어도 깨어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야기 힘들지 않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분배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이론 파악 문제. 이거 아니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당시에 어떤 시대 전병이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정적 정의에 대한 사상가들의 의견 문제, 국가 성립에 관한 사회계약설의 이해 문제, 시민 불복종의 이해에 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수업 공부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개인 수업인데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과학과 윤리 단원 볼게요. 과학 교실에 대한 가치 개입과 중립 논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특히 자연을 바라보는 사상가들의 관점 이해에 대해서 출제되는데 이게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문화와 윤리 단원에서 도덕주의와 예술주의에 대한 이해. 또 칸트 나옵니다. 칸트. 그 다음에 다문화와 주거와 종교 관련 윤리. 이것도 좀 요즘 다문화 많이 나오죠. 이건 한지에서도 좀 많이 다룹니다. 한지의 이번 연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였죠. 다문화. 그 다음에 평화공존의 윤리에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문제. 이거 뭐 그렇게 애가 이제 좀 학생들이 좀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두 개 단원, 두 개 출제는 국제관계 이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이해, 해외 원죄 대응. 아까 제가 적은 1등급, 2등급, 1등급 장르 이 세 가지 있죠. 이거는 2등급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깊게 잘 돼 있느냐, 배경 지식까지 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1, 2등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생륜을 쉽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한번 볼게요, 언니. 자, 1등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간 시수가 많댔죠. 시수가 많다 보니까 예술을 했던 학생도 30시간에 32시간. 물론 3원보다는 적습니다. 3원은 개념이 작지만 도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4월원에 32시간 들었는데 한 80%. 10명에서 한 8명 정도는 요 정도 시간을 갖추니까 1등은 개념 잡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여기다 그 문제풀이 시간 있죠? 이것도 한 10시간, 18시간, 20시간만 주면
얘는 1등급 나오더라. 예,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학생. 제가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는데 사문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뭐 했니? 생률을 했습니다. 라는 학생도 있으면 요거 보면 시수가 나옵니다. 36시간에 38시간. 왜냐? 어렵습니다. 설명을 쌤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어려워요. 이해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고, 아니 학생이 이해가 안 되면 옆에서 쌤이 계속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학생이 암기가 됩니다. 그 과목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지 세지가 굉장히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가 돼야 되듯이 요것도 그렇습니다. 윤리 내용을 좀 잘, 윤리와 사상 있잖아요. 윤사. 사상의 이론이 잘 돼 있으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설명까지 선생님이 다 넣어주려면 이게 시간이 조금 들어간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 2등급을 갈라놓는 개념의 심화를 하면 2등급이 나오더라. 예. 그 다음에 심화 부분의 내용은 일반 시중교재 있죠. 시중교재. 거기서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좀 빈약하게 나오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심화 부분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 이제 대표적인 선생님 있죠. 정강남대성 출신이니까 박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교재 심화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1대 수업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6평 뭐 이렇게 끝나고 나면 6평 전에는 뭐 온라인 강의 있다가 점수가 안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뭐 대형 강의에서 많이 빠져나오죠. 그럼 어디 옵니까? 저희 학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뒤늦게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뭐냐, 자료를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는 자료 받으려고 등록해놓고 출석 안 해요. 그러면 뭐 가서 자료만 받아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키워보시는 어머님들 아시죠? 예. 등록은 마감이라는데 가보면 뻥 비었네? 예. 뭐 뻥까지는 아니고, 뭐 어쨌든 한 50%. 예. 자료 받으러 땡기는 게 많더라.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 속상할 거 아니에요. 진짜 배워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특히 처음 학생은 저희랑 1대 수업을 해서 좀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산모 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가도 돼. 아니, 틀만 잘 듣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6평 지나고서 오면 애가 마음은 급하지, 국어도 안 나와, 수학도 안 나와, 그럼 또 밀린단 말이에요. 마음은 급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겨울방학 있을 때, 이거 숙제량도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안 나가요. 얘도 그래. 아, 얘는 토표가 있으니까 조금 숙제가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숙제가 1시간, 2시간밖에 안 나간다. 이건 토표 훈련 따로 나옵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주제가 보통 나오는지 엄마, 아버지도 보셔야 되고 학생도 봐야 되고 또 생윤도 이렇게 나온다. 제발 시험지를 보고 선택을 해라. 이런 이유는 이과생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는데 물리, 화학, 생명 이 세 가지 과목에서 털고 우리가 사탐으로 간다. 그럴 경우는 요거 두 개에서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 모집단도 많을 것 같고 변별력도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건 어머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학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게 또 유리하다. 그러나 지학을 했고 내신 지학도 해봤고 내가 지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한지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8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이렇게 칠판 빼고 개 적어놨는데 잘 안 보시면 확대시켜서 보여주시고 이제 구독하고 이렇게 알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편 영상 마치고 8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